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입니다. 우리 아로하씨 어떻게 그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로하씨 덕분에 저도 주말 잘 보내고 다행히도 오늘은 월요병이 없이 이렇게 출근해서 지금 오후 시간에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전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의 각 띠별 그 2021년 신축년 운세를 제가 올린 바가 있는데, 또 우리 아로하씨가 그걸 한번 또 총정리해서 각 띠별 운세를 그냥 한 번에 정리해서 한번 좀 그 설명해 달라고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총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각 띠별로 제가 간단하게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영상하고 또 지금 영상 보시면서 한번 좀 기억을 한번 되살리셔서 내년 신축년에 좀 좋은 기회로 삼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쥐띠 먼저 얘기를 하면 내년에 이제 신축년이 되니까 한번 소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띠만 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축년의 신이라는 글자는 천간이 됩니다. 그래서 천간을 얘기하려면 또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아로하씨한테 이 12띠를 제가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오늘은 그 천간은 빼고 그냥 지지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지라는 것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사주팔자에서 환경을 의미하는 그 시공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걸 잘 한번 접목하셔가지고 일단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쥐띠가 이렇게 소띠를 보게 되면 요것은 그 우리가 하는 말로 이렇게 자와 축이 만나면 요게 이제 이렇게 합이 됩니다. 합이. 이런 걸 육합이라고 합니다. 육합. 그래서 제가 부부지합이라고 해서 고전에는 이제 육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가 축을 보는 것보다 축이 자를 보는 것을 좀 더 유리하게 고전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육합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쥐띠는 내년에 특히나 이 연이라는 공간, 이 연이라는 공간은 본인의 근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본인의 조상이기도 하거니와 또 고향자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시공간이라고 제가 우리 아로하씨한테 한 12번 정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까먹지 마시고, 그래서 이 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자를 만나게 되면 한마디로 요게 이제 고향자리가 되고 본인의 근원이 되니까 만약에 이 쥐띠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혹시라도 이제 본인이 원래 태어난 곳, 본인의 고향 이런 곳에 뭔가 뭐 계약할 일이 있다던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팔 일이 있다던가 매각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요때 뭔가 협의할 일이 일단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게 이제 일단 또 조상자리이기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그 한마디로 할아버지 할머니 위치가 되기 때문에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축이 자를 이렇게 합하게 되면 요것을 극합이라고 해서 이 축은 오행으로 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는 오행으로 이렇게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는 수를 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합이라고 하고, 이걸 제가 명기라고 한다고 아주 그냥 주구장창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아로하씨 잘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극합을 하게 되면 뭔가 한마디로 이제 합의를 이뤄서 뭔가 이루어지기는 좋은데, 실제로 이 쥐띠가 이렇게 극합을 만나게 되면 건강적으로는 약간 주의해야 됩니다. 그건 물론 사주팔자의 구조에 따라서 무조건 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연을 이렇게 극하게 되면 고전에서는 약간 불리하게 봤습니다. 더군다나 이 쥐라는 글자가 바로 수를 의미하고, 수라는 것은 여자한테는 자궁 이렇게 신장 같은 것이 되고요. 남자한테는 전립선, 요도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식기 관련해서 생식기나 한번 콩팥 관련해서 이 자라는 글자가 이렇게 극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남녀를 통틀어 그런 쪽이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쥐띠 여러분이 본인이 평소에 여자라면 자궁이라던가 방광이라던가 이런 쪽, 난소라던가 이런 쪽에 좀 안 좋았고, 혹여라도 이제 여자분들 중에 작은 근종이 있었다던가 이런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남자분들도 요도라던가 전립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조금 유의하셔가지고 축년을 일단 맞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자가 있어도 이런 분들이 평소에 굉장히 이런 부위가 건강했다고 한다면 딱히 그런 걱정할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설사 이렇게 극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주팔자가 강하면 오히려 축을 뭔가 협의를 잘 이루어서 자신의 명예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축이, 그러니까 소띠가 또 소띠를 보게 되면 결국에 뭐냐면 이제 이것은 두 글자가 겹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전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복음. 그래서 여기 보면 엎드려서 신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뭐 그렇다고 그렇게 안 좋게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축이 이렇게 겹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축이라는 글자가 한마디로 더블이 되는 것이니까 이 글자가 굉장히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축이라는 글자는 원래 얘가 하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금기를 약화시키는 성향이 있습니다. 금기. 여기에 금기를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장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축이라는 글자는. 그래서 만약에 본인 사주에 금기가 좀 약했다면은 이렇게 축이 두 개가 겹칠 때 이게 더욱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그 만세력을 봤더니 자신의 그 생년월일시를 만세력에 넣어서 사주팔자를 봤더니 이 축이라는 글자가 혹여라도 재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축이 두 개 겹칠 때는 재물이 강화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걸 알아두시고, 자, 일반적으로는 축이라는 글자는 금기를 약화시키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자신의 사주팔자에 금이 재물이 되면, 금이라는 것이 재물이 된다면 이것이 재물이 약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이 한마디로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좋고요. 자신의 사주팔자에 금이라는 것이 일단 무엇이냐를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축년이 두 개 겹칠 때 좀 약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약화될 때 그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로 엎드려서 신음할 정도로 운이 좀 안 좋아진다고 봐서 고전에서는 복음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주팔자의 금기가 무엇인지 일단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가 뭔지 알려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 만세력에 본인의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금이 뭐 재물이다, 뭐 한마디로 명예다, 관성이다, 뭐 식신이다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걸 이제 좀 한마디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혹여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소띠인데 본인이 좀 이제 평소에 담배를 많이 펴서 약간 폐나 이런 쪽이 좀 안 좋고 호흡기가 좀 안 좋았다고 한다면 이 축년에 특히 더 유의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축이라는 글자는 또한 금을 제가 금기를 약하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이라는 거에는 또 대장을 나타나게 됩니다. 대장. 그래서 평소에 대장 쪽에도 조금 안 좋은 어떤 그런 그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한마디로 대장 내시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관리하시는 게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 축이라는 글자가 혹은 재물이나 혹은 본인의 관을 써서 본인의 명의적인 측면이라고 했다면 이게 이렇게 두 개 겹치면 오히려 그게 더 강화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호랑이띠가 축년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는 같이 이제 공이 어떤 좀 장점이 있냐면 호랑이띠와 토끼띠는 축년을 보게 되면 이것을 명제로 삼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명제. 자, 명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의 재물이 바로 명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주팔자에서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재물로 삼는 거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명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재의 운기라고 해서 한마디로 본인이 장사를 통해서 버는 재물이라고 고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 사업을 통해서 버는 재물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호랑이띠나 토끼띠가 둘 다 모든 호랑이띠와 토끼띠가 다 재물을 버는 건 아니겠죠. 이 축년이 됐을 때. 그래서 사주팔자의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여러 띠 중에 만약에 자기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다면 호랑이띠와 토끼띠가 좀 더 축년에 재물을 벌기에는 유리하다라고 일단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와 토끼띠는 남아있는 기간 잘 도모하셔가지고서 내년을 위한 준비를 잘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용띠 같은 경우에는 이 축년을 보게 되면 일단은 보통 이제 고전에서는 이렇게 용과 소가 만나면 아주 이렇게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용과 소가 만나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파가 돼요. 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가 돼서 한마디로 서로 깨트린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축과 진이 이렇게 파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축은 제가 아까 금기를 약화시킨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수의 창고가 됩니다. 수기의 창고가 되기 때문에 이 축이 진을 파게 되면 금도 약화되면서 거기 연쇄 반응으로 다시 수도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금이 약화됐다. 우리가 마치 뭐 잠깐 좀 안 좋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보면 이제 암에 걸리면 암이 이렇게 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그 폐암에 걸렸는데 이게 폐암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여자분이 혹여라도 자궁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축이라는 기운이 먼저 금기를 약화시켰는데 그게 진을 파하면서 한마디로 수기도 다 같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때 수기가 굉장히 약화되려면 이 용띠가 천간에 수라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천간에 수가 없다면 오히려 축이 와서 진을 파했을 때 이 수라는 것을 이렇게 꺼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만약에 무토나 기토일간이라면 이렇게 축이 진을 와서 이렇게 파를 했을 때 오히려 수를 꺼내서 재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파라고 하는 것은 흔한 말로 약간 깨트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한마디로 본인한테 스트레스를 이렇게 가미시키면서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인자가 일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진이라는 것은 고향 자리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띠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이 이렇게 진을 파게 되면 원래 만약에 이분이 본인이 국가에 관련된 일을 뭔가 도모하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국가와 연결된 일을 하고 있었다던가 할 때는 좀 더 주의하시고 조심하셔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뱀띠 같은 경우에는 축을 만나게 되면 요건 이제 한마디로 삼합이 됩니다. 삼합. 보통 삼회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삼합을 만들어서 요것은 뭐냐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도모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띠가 이렇게 소띠해를 만나게 되면 뭔가 취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한 기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뱀띠가 해외로 진출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유학을 가려고 마음먹었다면 이때 충년에 많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뱀띠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출입 일을 한다거나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내년에도 물론 코로나가 좀 연장될 가능성은 있지만 혹여라도 뭔가 이렇게 외국과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도모했다면 코로나만 잘 진정된다면 내년에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추진하기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뱀띠가 외국계 관련된 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학을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관련된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실제로 외국을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찍을 때 이제 한글로만 찍고 있어서 국내 사용자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뱀띠가 유튜브를 찍는데 외국으로 진출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년 같은 때 한번 영어로 제작해서 한다 그러면 좋은 일단 진출할 수 있는 좋은 해가 된다고 일단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국을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한번 잘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띠가 이렇게 소해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원진이라고 해서 이건 어떤 부조화를 제가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만약에 이 한마디로 이 말띠가 이렇게 소해를 보게 되면 이 말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도 이렇게 같이 살면서 대가족을 이루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부모님들과도 잘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한마디로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파에서는 어떤 학파에서는 이렇게 연을 조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자신은 그냥 부모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조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호가 원진이 되면 이때 부모님들과의 관계 아니면 이제 자신의 윗사람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윗사람, 그다음에 본인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 한마디로 왕의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조직에서 일하거나 혹여라도 만약에 말띠생이 본인이 만약에 국가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공직에 있다거나 하면 이럴 때 원진이 발생하면 상당히 약간의 부조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특히나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부조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대 관계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그 윗사람한테 굉장히 좀 약간 좀 언행이라든가 이런 걸 잘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만약 말띠생이라면 제가 만약 말띠생이면서 국가 공직에 있다면 이 충년에는 한마디로 쉬운 말로 하면 약간 바짝 엎드려서 조금 자신을 낮추는 그런 약간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한마디로 이건 이제 양띠가 되는데 양띠가 소해를 보게 되면 이건 일단 충이 일어납니다. 충이 일어나면 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변화 변동을 야기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뭔가 발동을 일으키는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충불발이라고 해서 충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마디로 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미시키는 그런 어떤 그 행위로 일단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 말띠가 충년을 보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번거롭고 뭔가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어떤, 우리가 흔한 말로 역마처럼 활동이 좀 이렇게 활발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이라는 것은 금기를 약화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미라는 것은 목기를 약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사주팔자에 천간에 한마디로 연월일시 우리 사주를 보게 되면은 글자가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층에 있는 거, 이게 바로 천간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이렇게 보면은 오행으로 뭐 목화통수라고 써 있는데, 만약 천간에 목이 없다면 이때 축이 미를 이렇게 충하게 되면 한마디로 미 안에 숨겨져 있던 목이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그것을 이 명주가 이렇게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을 만약에 제물로 삼는다면 이때 한마디로 이제 일간으로 보면 금일간이 되는데, 금일간이 천간에 만약에 목이 없다면 이렇게 충리가 충할 때 미중 을목을 제물로 취해서 한마디로 좀 더 재물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사축이 이렇게 합을 할 때 국가 관련된 일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 관련된 일이 있다면 그런 쪽에 이제 변화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이 미를 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던 사람은 다시 국내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만약 들어오려고 계획을 삼았다면 그 다음에 국내에 있었던 사람은 외국으로 다시 나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해외 출입이 이렇게 좀 잦아지는 그런 약간 역동적인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선은 코로나가 좀 일단 잠잠해지는 걸 전제로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양띠생도 충년에 굉장히 활발한 어떤 역동성을 가미하면서 본인의 사업을 이룰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충년이 오게 되면 일단 이것도 이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축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제가 토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지 안에서도 이 토가 이렇게 금을 생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와 천간과는 약간의 그 개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생하려고 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네, 그걸 제가 뭐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하려면 그 뭐 강의를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일단 좀 생략하고, 어쨌거나 이 축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12신살의 개념에서 화계라고 합니다. 화계라고 하는데, 이 화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하기에 좋은 어떤 글자, 그 다음에 연구하기에 좋은 글자,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글자, 그 다음에 만약에 종교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충년에 종교를 연구하고 혹은 이제 종교를 한번 가져보면도 나쁘지 않은 애,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제 소가 이 신이라고 하는 원숭이를 이렇게 생하게 되면 이 원숭이띠가 한마디로 이 화계라는 측면에서 뭔가 연구하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기에 좋고 철학적인 사색을 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돼서, 이때 원숭이띠가 뭔가 자신이 이제 못했던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게 좋은 애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축이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이 신이라는 글자는 어쨌거나 본인을 생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글자를 보게 되기 때문에 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약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약화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요소에서는 본인을 생하려고 하는 일단 그런 요소가 있어서 좀 더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닭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해를 보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삼합이 되게 되는데, 특히나 이 닭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장성이라고 해서 본인이 장군의 위치에 있는 어떤 글자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축과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저장하고 그다음에 완성할 수 있는 어떤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생이 충년을 만나게 되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뭔가 합의를 만들어내는 거, 협의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뭔가 그 사회활동에 있어 특히나 이 유생이 만약에 국가에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그 뭐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것이 있었다거나 이렇다 그러면은 군청 관청과의 협의가 다른 띠보다는 좀 더 잘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소해와
그다음에 이 닭띠는 서로 간에 바라보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군청관청과의 일, 그다음에 보통 때는 깐깐했던 공무원도 이때 축년이 되면 이 닭띠가 뭔가 협의하기 굉장히 좀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노력하시면은 또 그런 방면으로 비즈니스를 좀 계획하시면은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개띠가 이렇게 소연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형이라고 하는 인자가 일단 벌어집니다.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뭔가 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발동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갈등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만들고 구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안 좋으면 송사 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더욱이 자신의 사주에 본인이 개띠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곳에 진이라는 글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미라는 글자가 또 어딘가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네 글자가 이렇게 다 만들어지게 되면 특히나 건강 관리에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상론이라고 하는 기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 충미가 다 모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진, 술, 충, 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모이거나 아니면 이제 세 글자만 모여도 굉장히 환경이 흔들리게 되는데, 환경이 흔들리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본인이 뭔가 송사 같은 것이 일어나서 흔한 말로 이제 법원을 쫓아다닌다거나 아니면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생활이 되지 않죠. 그러면 환경이 흔들리게 되고, 혹은 본인이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 그러면 일도 할 수 없고 활동이 굉장히 저하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어떤 환경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축술형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의해야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신 파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사주에 원래 개라는 글자나 아니면 이렇게 미라는 글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평소 때 약했던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띠가 이렇게 축년을 보게 되면 특히나 운동을 좀 더 많이 하고, 하나로 근육이 조금 이렇게 아프도록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렁뚱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운동을 세게 하고, 그 다음에 혹여라도 평소에 왜 격투기 같은 거에 관심이 있었던 개띠분이 계시다면, 특히 남자분들 중에, 물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그런 식의 운동도 좀 함으로써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몸도 조금 이렇게 조금 몇 대 맞아보기도 하고, 그럼 일단 좋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으면은 뭐 이제 병원에 가서 눈썹이 약간 흐리다고 한다면 눈썹 문신을 조금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약간의 뭐 타투도 살짝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형을 이렇게 좀 대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런 방면을 좀 활용하면 좀 이제 한마디로 본인한테 올 수 있는 흉이 굉장히 감해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만약에 축이 이렇게 술을 형했는데 본인의 사주에 화를 제물로 삼는다면 그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임계술일간이 됩니다. 임술일간이나 이렇게 계술일간일 때 축이 술형하게 되면 천간에 만약 화가 없다면 화를 추출시켜서 임계일간이 그 화를 갖다가 본인이 재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조금 본인이 노력해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단 변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과 해가 만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전에서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 요 중간에 이렇게 잘하는 글자를 협을 해서 한마디로 해자축 이렇게 수방으로 일단 만들어진다고 일단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제 수기운이 굉장히 왕성해지기 때문에 아까 이 자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기운이 굉장히 왕성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약간 조후, 즉 뭐냐면 이제 사주팔자의 기본 균형이 살짝 이렇게 무너지는 형태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의 사주에 화가 약하고 만세력을 보고 본인의 사주에 화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십시오. 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봐서 만약 원래 자신의 사주에 수가 많았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돼지라는 글자도 일단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또 이 축이라는 글자도 수를 나타내고 혹여라도 본인의 사주에 또 잘하는 글자가 있었다면 이렇게 해자축이 모이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를 한마디로 협해서 이런 거를 이제 공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가 왕성해지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신체적으로는 이제 심장, 우리가 그 하트라고 하는 거, 이 심장에 보통 이제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가 약화되면 화가 약한 사람들은 약간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의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집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주로 외부로 나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어거지로라도 좀 가지려고 일단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와 축이 만나면 이렇게 자를 건너뛰고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고전에서는 제가 늘상 말하지만 이걸 갖다가 상문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한 기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상갓집을 가서 한마디로 본인이 이제 우울한 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분이 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와 축이 만나면 이런 것을 이제 좀 더 잘 조절해서 오히려 이때 만약에 본인 사주가 좀 건조한 사주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자신의 사주 팔자를 봤는데 자신의 사주에 일단 좀 수가 부족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일단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한마디로 돼지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띠를 보게 되면 이것도 여전히 이 소라는 글자는 토가 되기 때문에 토가 이렇게 수를 극하게 돼서 이것도 이제 명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건강 관리는 굉장히 좀 유의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이 해라는 글자도 여자로 말하면 이제 신장, 방광, 자궁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좀 그런 쪽이 안 좋았다면 이 축년에는 좀 더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12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총 정리하면서 포인트만 말씀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